안녕하십니까 도웨블리 TV입니다. 2023년 11월 14일 오늘의 장마감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빼빼축복님, 기똥찬님, 그리고 제이칠리님, 네, 모두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보시는 것처럼 붉은색으로 이제 마감을 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조정을 또 받았다 보니까 이번에 또 반등도 좀 힘줘서 좀 의미 있는 반등을 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의 반등은 2차전지 시총 상위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인 수급세가 개선된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윤여사님, 안녕하세요. 이처럼 오늘 시장은 양대 시장이 모두 상승 마감을 했고요. 특히 저희가 여기 보면 코스피가 전일 대비 1.23% 상승한 2433포인트, 코스닥은 2.55% 상승한 794포인트로 네,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환율은 전일 대비 0.29% 상승한 1328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이처럼 지금 환율은 고무줄처럼 계속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 환율이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가 강한 이유는 이제 최근 어 계속 원달러가 아니라 달러의 강세 환경이 계속 좀 조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의 신용 전망이 하향 조정이 되면서 뭐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음에도 지금 안전자산은 달러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경기가 이제 악화될 것 같고 경기가 침체가 오고 있는 것 같으니까 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달러에겐 오히려 돈이 몰리게 되고 지금 또 엔화 그리고 유로화 할 거 없이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원화도 계속 이거를 따라가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은 전반적으로 보시면 지금 코스피, 코스닥 홀로 지금 중립 구간에 있죠. 저희가 이 시황보드를 이제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시황보드는 보실 때 이렇게 파란색이 많아지면 시장이 점점 과열권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붉은색이 많아지면 시장이 많이 조정을 받아서 침체 구간에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은근히 잘 맞아서 우리가 항상 이거를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 네, 국내 시장은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서 중립 구간에 있는데 지금 한 가지 아쉬운 게 지금 미국 증시 그리고 중국 증시 여기 중심으로는 지금 과열권이 일부 돼 있고 과열권에서 이제 슬슬 조정이 나오려는 듯한 시그널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직접 한번 시황보드 통해서 종목들 한번 보면서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저 다우 보시면 다우 일단 0.16% 상승하긴 했으나 확실히 상승 여력이 이전보다는 좀 떨어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이 정도 박스권만 그려놓고 쉬어가면 사실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갑자기 큰 폭으로 이제 하락을 하면서 이 아래 추세로 원래는 이제 추세를 돌파했는데 이 아래 추세로 다시 내려온다면 조금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안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S&P 500도 비슷한 흐름이고요. 미국 증시는 일단 단기적인 추세 자체는 다 돌파해서 이 흐름은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뭔가 이제 상승 탄력성이 지금 둔화되는 흐름인데 이 구간을 어떻게 탈피할 것인가 지금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스닥도 동일하죠. 네. 나스닥도 보시면 지금 미국 증시는 다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스닥도 지금 돌파 이후 숨고르기 장세에 있는데 여기서 뭐 일부 조정이 나온다 치더라도 깊은 조정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부채 한도 협상 뭐 이런 부분이 뭐 트리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오늘 밤 발표하는 CPI나 이제 뭐 며칠 뒤 발표할 PPI까지 이런 것과 관련된 고용 지표랑 물가 관련 지표들이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올 경우에는 이제 미국 지수 역시 좀 널뛰기 장세를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국내 시장은 보시면 개인은 홀로 매도하고 외국인이 코스닥 중심으로 강매수를 그리고 기관이 코스피 중심으로 강매수를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단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거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나서 급등은 그냥 일시적인 상승이었다 치면 오늘 이제 수급이 2차 전지 쪽으로 들어오는 거는 진짜 공매도 영향에 따라서 슬슬 환매가 이제 들어오는 쇼커버가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정은 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오늘 CPI 발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삼성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 컨퍼런스를 개최하면서 삼성의 가우스 AI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 역시도 시장에서는 조금 주목할 만한 이슈였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이번 주 또 SK텔레콤 SK테크 서밋이 개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스타 있고요.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하루면 하루가 남았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실적 발표가 다 마무리가 되니까요. 이제 중소형주들은 오늘 내일 해서 또 집중적으로 실적 발표가 나올 텐데 그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 널뛰기가 매우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닥,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 오늘 2차전지 중심으로 대부분 반등을 했고요. 뭐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모두 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우리가 한 종목씩 한번 살펴볼 텐데요. LG에너지 솔루션은 뭐 어제 그 합작회사 JV가 철회되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음에도 좀 반등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곳에서 이제 LG에너지 솔루션과 그 합작회사를 설립하려고 한다. 뭐 그런 얘기들이 또 나왔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추세 자체는 일단 조정을 충분히 받고 나서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왔고 여기 추세에 살짝 걸려 있어요. 이 위로 좀 올라오는지를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추세선이고 수평으로 가격 지지 저항을 본다면 여기 있는 한 45만 원 위로 지금 올라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신규 매수를 물어보신다면 자리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삼성 SDI SGI 오늘 이제 해가 떴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지수 조정이 끝나고 나서 이제 반등을 하는 거니까 이번 해는 조금 더 믿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DI에서 해가 떴다라는 것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홀딩스도 이제 비슷하게 지금 조정을 받다가 반등을 하는 흐름이죠. 일단 그래도 LG엔솔이나 삼성 SDI보다는 지켜줄 자리를 지켜주는 거에서 전 조금 더 얘가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포스코홀딩스도 일단 본업에서 꾸준히 이제 수익이 나고 있으면서 신사업을 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아마 실적 어닝 쇼크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빠지거나 그런 건 좀 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포스코홀딩스도 이제 아무래도 원재료 가격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환경 자체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꾸준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에 투자를 하신다면요.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같이 보면 예, 여기도 한 5거래일 조정받다가 반등했고요. 이렇게 보통 지수 종목들은 갭을 띄우면 결국 갭을 메꾸러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실 것 같은데 이번에도 이렇게 갭을 메꾸고 지금 일단 반등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사실 2차전지주들이 뭐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공매도를 금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 얘기도 있긴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그 얘기보다는 어제 테슬라가 또 미국장에서 좀 급등을 일부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급등한 게 오늘 오히려 2차전지주들의 주가 흐름에 영향을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도 함께 이제 5%대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요. 일단은 버틸 만한 자리에서 버텨주는 흐름이다. 네, 테슬라 반등 그리고 네, 여기 있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근본적 개선 방안을 만들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좀 좋게 받아들인 건 맞겠죠. 그리고 뭐 테슬라가 급등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 전일 대비 4.22% 상승한 거에서 지금 끝이 난 거고요.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이버 트럭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가 돼서 판매가 되죠. 근데 사이버 트럭이 달라진 점이 사이버 트럭이 출시되면 1년 동안 재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재판매가 될 경우에는 뭐 테슬라에서 고소당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 앞으로 테슬라가 그 사람에게 차를 판매하지 않는다거나 뭐 그런 조건들이 좀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슈로는 알테오젠. 알테오젠과 관련해서는 이제 오늘 뭐 매각 얘기가 좀 나오긴 했는데 일단 알테오젠은 실적을 우리가 놓고 보더라도
라이센스 아웃 없이 마일스톤만으로 이런 실적을 받아오는 기업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알테오젠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주목을 하는 이유도 있고요. M&A와 관련해서는 아마 M&A는 말도 안 된다라는 또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그건 뭐 그렇지만 뭐 그건 최대주주의 마음이니까 뭐 투자자들이 뭐 갑론을박할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조건 자체는 나쁘지 않은 조건이고 최대주주 입장에서도 결국 나이는 계속 이제 들어가시기 때문에 물려줄 사람이 없으면 결국 회사는 매각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 맞죠. 네,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머크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임상들이 이런 게 이제 알테오젠의 그 SC 제형, 정맥 주사 제형에 적용이 되면서 머크에서 이제 그런 파이프라인이 늘어갈 때마다 알테오젠도 같이 이제 이득을 보는 구조가 되는 거죠. 마일스톤을 수취하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단 알테오젠에겐 남아있는 뭐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알테오젠의 흐름을 보자면 어제 매도 신호가 나오거나 어제가 아니죠. 며칠 전에 이제 매도 신호가 나와서 조정을 좀 받았는데 크게 밀리지 않고 좀 버티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렇게 거래량이 좀 쏟아지면서 물량이 나오면 이렇게 반등하기보다는 이렇게 아래로 빼는 게 정상인데 여기 자리를 지켰죠. 여기 지킬 자리를 지키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과 관련해서는 아마 변동성이 계속 클 것 같아요. 그런 마일스톤 관련 얘기도 나오겠지만 또 다른 파이프라인 관련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고 뭐 그게 또 뭐 결렬되었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얘기가 계속 오가면서 아마 변동성이 커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알테오젠은 뭐 신규 진입은 애매한 자리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네이버. 네이버가 이제 삼성이랑 같이 손잡고 그 스마트 빌딩을 갖다가 같이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 스마트 빌딩 안에 들어가는 뭐 그런 5G 시스템이나 이런 거는 삼성전자가 이제 담당을 하고 그 외에 또 그 오피스 안에서 빌딩 안에서 필요한 뭐 그런 자동화 기기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삼성에서 뭐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AI 반도체를 또 삼성에서 뭐 개발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네이버랑 삼성이 함께 지금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하이퍼클로바 X 같은 네이버 초거대 AI 서비스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네이버가 12월 AI 전용 반도체 솔루션 개발과 관련된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AI 분야에서 네이버가 이제 한 발자국씩 더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 역시도 이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같이 움직이는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기업들 보면 오늘 공매도 얘기가 있었으니까 HLB 보면 HLB도 공매도 때 이제 주가가 급등했다가 거의 자리가 다시 돌아와 버렸죠. 그러다가 오늘 좀 버티긴 했는데 이런 친구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뭐 바닥 자리 이런 데 오면 음, 매수 도전 해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뭐 내년에 NDA 결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 뉴스는 보니까 HLB는 이제 거기 생산시설 지금 실사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이제 무난하게 지나가면 NDA에 뭐 한 발자국 다가가는 거니까 시장에서 기대감이 생겨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LNF. LNF도 오늘 변곡점 뜨면서 매수 신호가 나왔고요. 음, 거래량 자체는 조금 아쉽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강한 반등이 나왔으면 좋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다 라고 보이고 JYP 오랜만에 볼까요? 엔터주들도 최근 좀 고생을 많이 했죠. 고생 많이 했었고 추세도 지금 계속 저점을 아래로 깨고 있잖아요. 이게 하락 추세입니다. 이게 바로. 이게 좋지 않은 흐름이고 예전에 JYP 보면서는 이런 자리는 깨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 한 번 깨지니까 두 번 깨지고 세 번 깨지는 건 더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JYP가 이렇게 하락 추세로 바뀌었다는 말은 나머지 엔터주들에게 투심해도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SM도 지금 추세 깨지고 하락하고 있고 YG엔터도
비슷한 흐름이고, 그리고 하이브. 하이브도 지금 추세 자체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엔터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들이 좀 시장에서는 이제 좀 중립적으로 바뀐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셀트리온은 지금 뭐 이 반등을 좀 지속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 기업들에 비해서 오히려 셀트리온이 강하거든요. 셀트리온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계단식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승하다 보면 뭐 여기 위에까지 한 번 더 노려볼 만할 것 같은데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총 상위 종목도 우리가 한번 쭉 살펴봤었고요. 이번에는 분리리포트 종목 보겠습니다. 분리리포트 종목 중에 에이스테크가 17.56% 급등했는데 여기엔 개별 이슈가 있었습니다. 에이스테크가 경영권을 매각을 했습니다. 호주의 한 투자사의 경영권을 매각을 했고요. 그 이슈로 해서 17% 급등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추세가 완벽히 돌려진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이 완전 저점이고 쭉쭉 갈 거다라고 뭐 확신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렇지만 오늘 거래량과 들어온 그런 캔들의 흐름 자체는 분명 저점을 한 번 더 잡으려고 하는 시도다라고 해석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최근 이제 한미 반도체나 파두가 이제 급락을 하고 어닝 쇼크가 나왔음에도 오늘 일부 HBM보다는 이제 전통 소부장 쪽이 더 강했던 것 같고 DDR5 쪽에선 TLV가 더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 반도체 안에서도 실적이 괜찮은 친구들이 좀 반등을 하거나 지금 당장 실적이 아니더라도 내년 실적이 더 기대가 되는 친구들이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죠. 한미 반도체도 실적이 이제 급감해서 어닝 쇼크가 나오긴 했지만 막상 이제 그 내용을 까놓고 보니까 올해 원래 이번 분기에 이제 매출을 잡혀야 됐던 게 매출 인식이 늦어지면서 좀 그랬던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보다 내년에 들어올 장비 발주가 더 기대가 된다. 뭐 그런 증권사 리포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음, HBM 쪽이 이제 조금 약세를 보였고 반도체에서도 실적이 안 나온 친구들이 이제 급락했는데 TLB 같은 친구들 이 친구도 원래 10%씩 잘 안 움직이는데 이제 오늘은 실적이 괜찮아서 그런지 일단 좀 움직이는 흐름을 보였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친구는 그냥 박스권에 있는 것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를 돌파하면서 시가에서 돌파하고 움직인다면 충분히 새로운 움직임 한번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오늘 조정을 받은 구간 안에서 횡보 구간 안에서 수급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 수급봉을 타고 한번 반등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수급봉 역시도 저희 블리큐 차트 안에서 보실 수 있는 거니까 그 참고하시면서 신호지표로 사용하시면 좋은데 이 수급봉도 판단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점에서 나온 수급봉은 매집과 수급이 들어오는 걸로 판단을 하고요. 고점에서 터진 수급봉은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온 거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 이제 TLB 안에서도 이게 같은 이렇게 수급봉이지만 이 바닥에서 뜬 것들은 이런 구간까지는 그래도 매집과 돌파의 수급봉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렇게 한 고점쯤에서 이제 터진 거. 고점의 기준은 한 저점 대비 2배 오른 자리를 저희는 이제 고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15,700원에서 2배면 이제 한 3만 원 부근 요 근처에서 이제 터진 거래량들은 충분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은 뭐 조정 한 절반 정도 조정을 받았지만 횡보하면서 시간을 끌었고 여기서 한 번 더 돌파를 위한 수급봉이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돌파를 이어가는지 체크해 보면 될 것 같고요. 돌파가 일어나면 추가 상승 여력이 생긴다라고 보는 거죠. GST도 저희가 조정을 참 힘겹게 받았고 고생 많이 한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도 이제 추세가 이렇게 이제 완만하게 돌아가려는 듯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박스권 여기를 유지해 주거나 여기를 돌파해서 천천히 올라가거나 뭐 그런 흐름 보여주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GST 역시 반도체 업황의 개선을 따라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세트레가이 세트레가이도 뭐 조정 많이 받았는데 우주항공주들 따라서 반등하는 거
일단 같이 따라가는 걸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7% 오르긴 했으나 아직까지 추세는 하락 추세 안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어부산은 항공주들이 대부분 올해 초에 미리 실적을 당겨서 주가가 급등했었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나랑 대한항공 합병에 대한 이슈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강한 흐름 못 보여주고 있고 아직까지 하락 추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를 갖다가 멈추거나 고개를 돌리는 모습을 먼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DYPNF는 이번에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계속 최대 수주 잔고를 쌓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가운데서도 그 수주 잔고들이 실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DIPNF도 주가가 흐름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 박스권 안에 있기 때문에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었죠. 이 친구는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점부터 시세가 시작되는 걸로 보면 될 것 같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제 실적이나 펀더가 괜찮은 친구다 보니까 어, 일단 뭐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요. 제가 여기까지 해서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한번 살펴봤고 지금부터는 이제 오늘 시장을 이끌었던 주요 업종들과 테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에서 2차전지, 마약, 히토류, 자동차 부품 4가지 키워드가 시장에 눈에 띄는 키워드였고요. 2차전지는 뭐 아까 앞부분에 얘기한 것처럼 테슬라가 좀 이끌었다. 그리고 그 외 이슈로 보면 엑슨모빌이 미국 남부에서 매년 전기차 100만 대 분량의 리튬을 생산하겠다. 이제 이런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또 리튬 생산을 하면서 어, 리튬도 그런 질에 따라서 좀 나뉘긴 하거든요. 뭐 그렇지만 이렇게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들을 갖다가 많이 생산하게 되면 리튬의 이제 가치가 희석되거나 좀 단가가 내려가는 건 아닌지 뭐 그런 것도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분량이 어느 정도 현재 리튬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리튬과 관련해서는 이제 해외뿐만 우리나라의 뭐 포스코홀딩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이렇게 엑소모빌처럼 자원 석유를 수출하는 기업들이 이제는 자원 개발까지도 손을 뻗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시장도 시간이 지날수록 좀 치열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리튬 이 정제하고 이렇게 채굴 리튬을 캐가지고 이런 판매하는 마진 자체가 기본 영업이 그런 영업이익률이 한 50%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아마 다들 탐내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리튬 가격이 하락하면서 그 50%까지 지금 안 될 수도 있지만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그 영업이익률은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2차전지 시총 상위 종목뿐만 아니라 뭐 2차전지 신규 상장주 그리고 뭐 기존 2차전지주들도 같이 반등해주는 흐름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한번 보면 오늘 신규 상장주 중에서는 메가터치가 이제 급등을 좀 했고요. 그 외에 유니테크노도 이제 어제 이어서 오늘 이제 급등하고 있습니다. 유니테크노의 급등은 아마 개별 이슈일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미국 현지 배터리 셀 케이스 공장 설립 추진과 자사주 소각 및 무상증자 검토 소식. 네, 이건 개별 호재 이슈로 해서 급등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그 외에 뭐 배터리에서 지금은 좀 조용히 있지만 배터리 업체에 나올 때 대부분 좀 이름이 많이 나왔던 친구들 한번 보면 소재 쪽에서는 DNT 그리고 PNT 전반적으로 아직 다들 추세 자체는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GI텍, GI텍은 어, 바닥에서 이제 좀 고개를 들면서 추세가 먼저 좀 돌파하려는 흐름 좀 보여주는 것 같고 그 외에 음, 눈에 띄는 2차전지주들 유일에너지 여기도 지금 상장하고 나서 제대로 시세 한번 못 내고 이렇게 반토막 났죠. 지금 신규 상장주들이 저점이 잡히려고 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2차전지만 한정된 게 아니라 신규 상장주들 중에서 바닥이 잡히고 고개를 돌리려고 하는 친구들은 지금부터는 좀 괜찮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신규 상장주들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신규 상장주라고 해서 뭐 당장 오늘 상장한 게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한 상장한 지 한 달 된 친구들, 아니면 뭐 두 달 된 친구들, 아니면 뭐 최소 이평선 형성된 친구들, 그렇게 해서 보면 좀 괜찮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티리얼, 이 친구도 바닥에서 계속 수급봉 들어오면서 이렇게 신호를 걸다가 이렇게 급등을 했었는데요. 어느 정도 못 돌파 못하는 자리가 좀 있긴 한데, 여기를 버틸지 아니면 그대로 밀릴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수렴하고 나서 방향성이 한번 나와야 되는 자리에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2차 전지주들 다 대부분 뭐 이런 흐름을 볼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히토류와 관련된 이슈가 하나 있는데, 성림첨단 산업이 이제 중히토류 저감형 히토류 자석 국산화에 성공했다라는 얘기가 들리면서, 이 성림첨단 산업의 지분을 갖고 있는 현대비엔지스틸이 시장에서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게 볼까요? 성림첨단산업의 중히토류 저감형 히토자석 국단화 성공 소식에 지분 보유 사실이 부각됐다, 뭐 하면서 이제 급등을 했는데, 히토류 하면 지금 많이, 일단 현대지 비엔지부터 보면 일단 자회사 때문에 이제 부각이 되는 거고, 사실 이 친구도 차트가 괜찮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계속 보고 있었던 종목인데, 좀 놓친 게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가 막 종목들 볼 때, 이건 아직 추세가 하락 추세입니다, 뭐 추세가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현대비엔지 스틸은 이렇게 제가 추세를 이렇게 쭉 놓고 보면, 추세 돌파가 나왔는데, 추세 돌파가 나올 때 이전에 이런 수급봉이 나왔던 거의 바닥 부근에서 비슷하게 수급봉이 터지면서 주가 급등했죠. 그러다가 바로 이어서 못 가고 눌림목을 이렇게 주면서, 그러면 이 추세의 상단 부분에서 한번 이렇게 반등해 준단 말이에요. 이럴 때가 이제 사실 매수하기 적기가 되는 자리입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히토류라는 그 시장에서 각광받는 키워드를 달고 있기 때문에 이 현대비엔지 스틸이 또 오늘 시장에서 25% 급등하면서 거래량도 강하게 터졌다라고 생각하고요. 현대비엔지 스틸뿐만 아니라 원래는 이제 제가 리튬이나 이런 광물 얘기 나왔을 때는 하이드로 리튬이나 이런 친구들이 원래 많이 움직였었죠. 물론 이 친구도 움직이긴 했지만 이제 아직도 조정권에 있다라고 보고요. 여기서 좀 더 행보를 해줘야지 방향성 돌릴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면 이제 시장에서 이 신사업으로 히토류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게 성한이라는 친구고, 이 친구는 거래 정지가 됐다가 거래가 재개가 됐고요. 그러면서 경영권이 인수가 되면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바뀌고 새로운 최대 주주가 신사업으로 히토류 관련된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죠. 지금은 갑자기 추세가 깨지면서 지수 조정에 따라서 내려온 흐름은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제 8%대 급등했고 지금 해가 떴거든요. 일단 저희 블리큐 지표상 해가 뭐냐면 앞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신호입니다. 해가 뜨면서 오늘 이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다시 1824원 위로 올라온다면 이 성한이란 친구는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고점에서 물량이 나오기도 하지만 매집도 같이 일어나고 있기에 더 한 번 더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히토류 이슈까지 봤고, 그리고 좀 있으면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국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되게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펜타닐이에요. 이 마약인데 이게 좀비 마약으로 좀 많이 불리고 있고, 미국에서 이제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펜타닐의 원료가 중국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국에서는 이 그런 원산지가 중국이다 보니까 중국을 좀 압박을 하기도 했을 거고, 중국에서도 이걸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을 했을지 뭐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공동 성명을 이제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 펜타닐의 이제 공급원인 중국을 통해
이 펜타닐의 공급책들을 잡고 제조하는 화학업체들을 추적한다. 그런 내용이 합의문에 서로 이제 담기기 시작했다라는 면에서 서로 관계 개선에 대한 얘기가 일부 오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뭐 서로 싸우던 친구들이 손잡는다고 해서 이걸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어요. 이건 또 웃으면서 뒤로는 또 서로를 견제하는 방법을 찾고 있을 거기 때문에 미국이 뭐 순순히 그런 패권을 내줄 리가 없겠죠. 반도체 패권이나 기술 패권에 대해서도 어, 일부 양보를 할지언정 그걸 중국에 내줄 리는 없고, 그리고 이것도 약간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흐름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이 얘기하는 거는 이 합의문 안에 이제 펜타닐 단속이 들어가서 마약 관련 테마주들이 상승했는데, 이걸 통해서는 이제 향후에 미중 관계가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 그리고 그게 글로벌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이슈를 더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런 이제 공동성명문이나 합의문은 APEC가 11일부터 17일까지 예정되어 있죠. 이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약과 관련해서는 오늘 경보제약이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경보제약이 최근 이렇게 거래량이 좀 들어오고 나서 쉬었다가 한번 이렇게 튀어가는 흐름인데,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세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동안 돌파 못하는 추세를 바닥 구간에서 수급봉이 들어오고 거래량이 들어오고, 이제 여기서 한번 바로 못 가니까 눌림목을 한번 이렇게 나왔다가 오늘 한번 더 재급등하는 흐름이었다. 그리고 거래량 자체도 이 조정 구간에 나온 거래량이 확실히 어, 급등할 때 나온 거래량보다 적은 걸로 보아서 매물이 아직 덜 매도가 되었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여진이 있었던 종목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경보제약이 오늘 추가 이런 테마주를 타고 급등을 했었고, 이건 충분한 매집 기간을 또 한 1년 정도 거친 뒤에 슈팅이 나온 거라서 아마 추가 상승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거는 이제 신규 진입보다는 보유자 영역이라 생각을 하고요. 다음 이제 자동차 부품 얘기를 하자면, 자동차 쪽은 현대차랑 기아차가 호실적이라고 예전에 저희가 장마감할 때 얘기를 했었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그 밑에 벤더 사이에 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호실적을 기록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 벤더사 안에서는 아진 산업이 이제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많이 뛰어서 그렇고요. 아진 산업이 15.14% 이제 급등을 하면서 추세가 완전히 바뀌진 않았지만 추세를 한번 반전시키려는 노력은 여기 한번 나왔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진 산업의 이런 상승과, 그리고 그 외에 에코플라스틱, 에코플라스틱도 7%대. 근데 여기는 먼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쉽게 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매물대가 일부 형성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에코플라스틱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 부품체 할 때 좀 시총 큰 친구들 보면 화신도 6%대 이제 반등을 했었고요. 그리고 화연이야, 화연이야도 비슷하게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아직은 추세 자체가 이렇게 하락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위로 좀 올라오면서 고개를 든다면 이때부터 좀 반등세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반등을 하더라도 이런 저항 구간은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또 뭐 있을까요? 성우아이텍. 성우아이텍도 오늘 9%대 이제 상승했는데, 이 친구도 분명 하락 각도는 완만해지고 있는데 추세를 돌렸다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래서 아직 이 친구 역시도 비슷한 흐름이고, 일단 단기적인 이런 추세는 돌파를 했어요. 돌파했고 눌림목을 한번 줬다가 가는 흐름인데, 이게 이제 지속성이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구매하신 분들은 궁금하겠죠. 일단 이 친구들이 이제 이 실적 발표 이후로도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오려면 4분기에
4분기에도 현대차랑 기아차의 호실적 얘기가 계속 나와야 되고 이 친구들의 실적도 꺾이지 않는 흐름이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수평선을 좀 그어본다면 여기 한 8,600원, 8,900원쯤 저항 구간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현대차, 기아차 안 봤으니까 현대차, 기아차 볼까요? 보면 현대차, 기아차는 오늘 그렇게 주가 흐름이 막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 부품주들이 실적 발표를 따라서 더 강하게 움직인 흐름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외에 뭐 구형테크도 어제 급등을 했었네요. 이렇게 실적 발표하면서 실적이 개선된 자동차 부품주들은 급등한 흐름을 보였다. 그리고 이게 당장 지속은 아닐 수도 있고 아마 일회성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회성이 안 되려면 현대차, 기아차가 미국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거나 선방하는 약간 피크아웃에 대한 의료를 갖다가 좀 불식시키는 흐름이 나온다면 자동차 부품주들이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외에 이제 AI 의료 관련해서 오늘 뷰노가 급등했고요. 그 비트코인 주로는 한일진공이 이제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지수가 반등할 때 지수 종목들도 움직였지만 테마주들도 확실히 움직였고 테마주 이외에는 호실적을 기록한 친구들 그리고 그런 업종에 속한 친구들이 같이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하반기로 갈수록 제가 텔레그램 에 한번 올려드렸었는데 지금 이 그림 자체가 코스피 PBR 차트인데 코스피 PBR 차트가 0.9배 이하, 0.8배일 때면 어김없이 좀 저점인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13일 기준으로도 0.87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아직도 지수는 뭐 반등했다 치더라도 원래 자리로 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기회는 있고 이 기회 속에서는 지금 같은 이제 경기 침체가 오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때는 실적 펀더가 기본적으로 받쳐지는 친구들이 주가가 강세를 보이거나 좀 잘 버틸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실적이 기록하고 있는 친구들을 이제 이런 시장에선 더 봐야 되고 그 외 이슈성으로 본다면 전 개인적으로 정치 테마주 관련돼서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했던 장마음 정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음,